들어가겠습니다. 나눗셈 먼저 할게요. 약간 오늘 하는 거에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좀 껴 있습니다. 미리 알고 보십시오. 그래서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눗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쪽입니다. 8쪽에서부터 우리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쪽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곱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세 개의 대원칙을 배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더할 때 어떻게 하고, 뺄 때 어떻게 하고, 곱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의 최고봉은 곱셈 공식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여기까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 오늘 하게 되는 거는요. 아, 맞아. 저렇게 패드로 들으셔도 돼요. 저렇게 패드로 들으셔도 돼요. 왜 갈구는 게 사달라고? 싫어요. 내가 왜 사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쪽에 나눗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8쪽에 나눗셈부터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다항식의 나눗셈이지.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우리는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거 보자면은요. 결국 다항식의 나눗셈은 뭐의 나눗셈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냥 나눗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의 계산 방법은 결국 다항식의 나눗셈이 있을 건데 그 다항식의 나눗셈은 사실상 뭐의 나눗셈과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잡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좀 빈칸에 다 같이 적으면 돼요. 똑같이 우리는 수의 나눗셈과 완벽하게 계산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숫자 나누듯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거 그래서 많이 쓰냐면 이거 많이 쓰잖아, 이거.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서 세로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세로식으로 많이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로식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니까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나누기 잘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나누기 잘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 그 검토하는 식이 존재하게 될 거고 그 검토하는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잡아주냐면 여기에.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그 검토하는 식을 검산식이라고 잡아서 이 검산식을 찾아주는 게 그 다음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검산식에서 다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나머지 정리가 검산식에서 나올 거니까 검산식은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검산식은 쉬워요. 그냥 다항식 A를 B로 나눠. 그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거를 찾을 수 있냐면 여기는 오히려 그 다항식 A를 나머지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다항식 A를 표현할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다항식 A 찾으러 갈 수 있으니까 다항식 A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를 지금부터 잡아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너 다항식 A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원래 나누기 전에 식이 있을 건데 그거를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항식 A는요. 결국 나누고자 했던 다항식과 그때 여기는 몫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얘네 몫은 당연히 뭐 해주고요? 그치? 얘네들 곱해주고 거기에 우리 나머지 R만큼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미 배웠어요. 더하면 된다. 학교에서도 여기까지 나갔지 지금 다? 학교도 여기까지 다 나갔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 그때 중요한 건 뭐야? 이 식은 무슨 식이다 그랬어요? 이 식은 무슨 식이다 결론적으로? 그치? 이 식은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X의 뭔 짓거리를 해도 등호는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우리는 X의 뭔 짓거리를 해도 등호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결국 뭐 왼쪽은 오른쪽이랑 같다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예 똑같아 해가지고 뭔 짓거리를 해도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여기서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는 것까지는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차피 지금은 다항식의 나눗셈 하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검산식은 크게 많이 집중하진 않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검산식에 크게 많이 집중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개념 플러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때 나누는 다항식과 나머지에 대한 차수 사이의 관계. 특히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차수 사이의 관계거든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은 일반적인 대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생각해줘야 되는 그 대원칙이 있는데 그 대원칙 하나만 잡아주면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른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원칙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대원칙은 딱 하나야. 바로 나머지의 차수는 원래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는 반드시 차수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 그러니까 차수가 반드시 낮아야지만 얘네가 결국은 더 이상 못 나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목 중에서 어떤 거를 인정하기가 싫냐면 분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몫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문자가 분모에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을 꼴배긴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차수를 낮추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지는 않고 몫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까지밖에 안 될 거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차수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애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보다 한 차수가 낮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대원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정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에만 주목해 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인정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나머지 차수는 내가 원래 나누고자 했던 것보다는 차수가 낮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수가 낮아야 된다는 게 대원칙인데 그럼 몇 차수까지는 낮아도 괜찮냐? 이게 마지막인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몇 차수까지 낮은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부터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차수 몇 개 낮춘 거야 지금 현재? 하나야 두 개야? x분의 1이죠. 만약에 여기 x에다가 x분의 1을 곱한다고 치면 차수가 0차가 되죠? 상수가 되지? 다시 한번 뭐야? 몇 개 나눠진 거야? 차수가 몇 차 나눠졌어요? 하나만큼은 낮아진 거지. 됐나요? 왜? 여기 x1제곱이 하나 낮춰서 x0제곱이 된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 낮은 것부터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뭐야? 최대 한 차수가 낮은 것까지는 나머지가 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빈칸은 그래서 몇 차수가 되냐면 한 차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 세울 때 대원칙이에요.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쓸 때 많이 쓸 겁니다.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최대 나누고자 하는 것보다 차수가 딱 하나까지는 낮은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거보다 더 낮은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으면 분명히 나뉘는 게 생겨요. 그건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대원칙이 있으니까 그 대원칙만 우리가 잡아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대 한 차수가 낮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대원칙에 따라서 바로 빈출 5번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빈출 5번부터 우리가 야무지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빈출 5번부터 보게 되면은 상식 A 찾는 건데 이거는 대놓고 우리는 검산식을 쓰면 되거든. 왜? 읽어보면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읽어서 답을 구해서 어쨌든 우리가 식을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보세요. 자, 다항식 A를 일단은 뭐로 나누었을 때 다항식 A를 일단 뭐로 나누었을 때 그치? 요거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가 되었고요. 이게 몫이 되었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었다? 3이 됐다.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다항식 A를 찾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다항식 A는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였고 나머지가 얼마냐면 3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뭐를 원하냐면 여기 나누기 전에 다항식이었던 A가 궁금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누기 전에 다항식이었던 A가 궁금하니까 그럼 여기 A를 찾으러 가면 되겠지. 그럼 A 찾는 건 쉽잖아요. 왜? A를 찾으라고 주어져 있는 게 검산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검산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A를 바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A는 얘네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과 그때의 몫이 있겠지. 얘네들은 서로 뭐 해주고? 얘네들은 곱하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나머지 3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x-2랑 저기 있었을 때 나왔던 목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곱해주고 거기에 나머지 3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죠? 그랬더니 얘가 또 이제 보이네. 이게 뭐야? 너네 지난 시간에 복습했으면 이거 바로 튀어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정기하면 뭐 나와? 이거 바로 뭐 나와? 이거 정기하면 뭐 나와? 정기하면 뭐 나와? x제곱 마이너스 8이죠?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뺀 거.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보여주자면 이거잖아. 얘가 a-b에 얘가 a제곱 더하기 우린 얘네들을 곱한 거 ab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앞에 거를 a를 x로 잡고 뒤에 거를 2로 잡으면 이거 그대로 다 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전개하게 되면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쉽게 전개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는데 됐냐? 여기까지는요? 몰라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해봐도 다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만 시간을 좀 줄이는 용도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 x세제곱에서 뒤에 거 2의 세제곱을 빼주고 거기서 우리 얼마 더해준 게 최종적인 정답이냐면 3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x세제곱에서 8 빼고 3 더하면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어쩔 수가 없어 소연아. 어쩔 수가 없어. 자리를 잘 그래서 일찍 다녀야 돼요. 일찍 와도 나가는 순간 너의 자리는 뺏겨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항식 a가 됩니다.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다항식 a입니다. 끝. 얘가 이렇게 잡아주면 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검산식으로 간단하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가볍게 봐주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됐나요? 그럼 하나 그 책이 아닐 텐데. 야,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된 지가 얼마가 안 됐는데, 야, 두께 차이가 클 텐데. 이건 많이 얇고, 우리 개념 교재는 많이 두껍지 않아요? 두께 차이가 좀 클 텐데. 자, 인쇄를 걸어야 되잖아. 진짜. 너 아이패드 없어? 아이패드나 델텍 같은 거 없어? 뭐야? 뭐야, 너 책이 없어? 야, 뭐야? 야, 책 없으면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야, 잡아먹진 않아요. 뭐라는 할 뿐이지만. 뭐라는 하지만 잡아먹진 않아요. 야, 소연이가 가까우니까 소연이가 갔다 오자. 알았지? 소연이 내가 가까우니까 네가 갔다 오자. 야, 잠깐 기다려. 아직 안 뽑았어. 자, 봅시다. 야, 책 잘 챙기고 다녀. 진도 빠르야. 진도 지금 빠르게 나가요. 알겠죠? 책 잘 챙기고 다녀. 알았지? 책 잘 챙기고 다녀. 왜 영상 보면 30초씩 늦을 텐데. 한 30초씩 늦을 텐데 얘가. 미안해 등치가 커서. 미안해 내 등치가 커서. 살 뺄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살 빼도 그 알죠? 살을 빠지면은 그냥 압축이 되는 것뿐이지 골격이 빠지진 않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애초에 골격이 넓어가지고 살을 빼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빼보긴 할게요. 자, 한 문제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우리 하나 바로 밑에 있는 거 교과서 예제죠. 교과서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너네 한번 이거 해볼래? 이러면서 이거 먼저 나오잖아요. 사실은 얘 먼저 나오지 않아. 얘는 좀 나중에 나오고요. 얘 먼저 나와 항상.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었고 오히려 얘를 안 풀어봤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야,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3을 나눈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얘네들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찾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거 나눌 때 자, 지금 현재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이 몇 차예요? 지금 현재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이니까 얘 몇 차야? 2차지. 그럼 2차면은 우리 어차피 다 배웠으니까 얘기해봐. 얘 조리제법 돼? 안 돼? 조리제법 돼? 안 돼? 설마 스테이플러를 안 찍고 오진 않았겠지? 야, 거기 스테이플러가 바로 앞에 있을 텐데. 야,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얘 2차식이잖아요. 조리제법 되니 안 되니? 인간적으로? 자, 우리 2차식일 때 조리제법 쓸 수가 있다 없다? 곧 할 거예요? 못 써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2차식일 땐 조리제법 안 돼요. 조리제법은 무조건 1차 다항식. 그 중에서도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x-네모꼴일 때만 얘가 조리제법을 쓸 수가 있고요. 저게 아니면 다 조리제법 못 씁니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다 식별형을 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제 하나 주면 돼. 그래서 식별형을 무조건 한 번은 합니다. 한 번은 거쳐 식별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따가 오늘 시간 되면 할 거고 시간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지? 잘 봐.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2차식으로 나누니까 조리제법 안 돼. 그럼 조리제법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베이직으로 가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초는 뭐냐? 그럼 얘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차수가 높은 순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아보게 되면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제로 그냥 나누면 되니까
그때 나누는 식이 바로 뭐냐면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라고. 세로식.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로식으로 그냥 나누어서 가면 돼. 그럼 세로식으로 그냥 나누어서 가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차수 높여서 하나하나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린 여기 앞에 있는 거 3차.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2차. 자! 여기 보시면 1차 있다 없다. x 없죠? 그럼 x 없으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싹 붙이면 돼. 맞아 틀려요? 5x 마이너스 3 여기에 그냥 싹 붙여서 쓰면 돼. 맞아 틀려요? 응, 하지마 그렇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 나눌 때는 1차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여기다가 붙이고 앞에 x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야 실수가 좀 덜해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x 있을 때 그 x 앞에 x가 사라지게 하려면 개수가 얼마였기 때문에 x가 사라진 거야? 0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0x 정도를 추가해서 더해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좀 보일걸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대원칙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제 나눌 거야. 야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다 지울 필요는 없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만 지우면 되죠. 결국 누구만 지우면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왼쪽부터 지워요? 오른쪽부터 지워요? 왼쪽 제일 높은 거부터 하나 차수 낮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 지우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냐면 그래서 1번은 얘 x세제곱을 지워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세제곱을 지우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겠는데 이걸 누구를 이용해서 지우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 되는 거야? 얘 셋 중에서 누구를 가지고 x세제곱을 지워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제일 높은 차수 즉 x제곱을 가지고 x세제곱을 지우면 돼요. 그럼 x제곱 가지고 x세제곱 만들고 싶지? 그럼 x제곱만 맞춰주면 되거든? 그럼 x제곱에다가 누구 곱하면 x세제곱이 돼요? 그치 여기 단순하게 x 곱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x 곱하면 돼.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 3개에다가 x를 곱해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 얘가 그래서 x세제곱에 더하기 우리는 x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x까지 요렇게 잡아서 얘네들을 실제로 뭐 하면 되냐면 진짜 숫자 계산하듯이 빼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숫자 계산하듯이 빼면 돼. 그럼 x세제곱은 지워질 거고 x제곱들끼리만 빼면 되니까 3 빼기 1이죠. 그러니까 3 빼기 1하면 얘가 그래서 몇 x제곱이 돼요? 3 빼기 1하면 몇 x제곱? 그치 얘가 그래서 2x제곱 얘네들 빼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빼면 마이너스 뭐가 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에서 0 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아직까지는요 아직 한 발 남았지. 왜? 얘 또 몇 차야? 지금 얘 또 몇 차야? 2차 여기 쟤도 몇 차야? 최고차가? 2차 얘 아직 나머지 아니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 없애야 돼 없애지 않아야 돼? 당연히 없애주는 것까지 가야 돼요. 2차까지는 없애야 돼. 얘가 나누고자 하는 게 2차니까 얘까지는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얘보다 차수가 낮은 건 돼. 그러니까 1차가 되는 것부터는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될 때까지 계속 나누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x제곱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곱하기 얼마 하면 돼?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면 얘가 2x제곱 돼요? 2 곱하면 되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기 2를 곱해주면 돼. 괜찮나?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얘가 2x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 그래서 얘가 그래서 2x 둘을 곱하면 그래서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네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여기서 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빼면 되니까 둘 빼라 마이너스 몇 x 그러니까 둘 빼면 마이너스 몇 x? 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x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2x를 빼는 거지 마이너스 x에다가. 그러니까 빼면 마이너스 몇 x? 마이너스 3x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더하니까 1 더하기 2 하니까 그래서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3x 상수 빼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2 그걸 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나머지가 되죠. 왜 차수가 낮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나머지가 되니까 그럼 저기 위에 있는 게 몫이고 제가 나머지입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x 더하기 2가 그래서 몫이 되었고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그래서 너가 나머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뭐가 나머지 다 나오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밑에 있는 두 문제는 한번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것까지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그래도 간단하게 나누는 거니까 좀 해볼만 할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왜 갑자기 앓는 소리가 나지 어디서? 자 좀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야 왜 갑자기 앓는 소리가 나? 야 어지러운데 어우 춤춰보세요. 어우 화려합니다. 그쵸? 학평 기출 문제 2개 좀 보겠습니다. 학평 기출 문제 2개 보고 자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는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는 것도 목표가 되겠지만 나머지 정리 이전에 얘를 좀 풀 수 있어야 돼. 오늘 고난도 문제 좀 2개 좀 보겠습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미리 얘기하자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됐지? 그냥 계산이 오래 걸려서 귀찮은 거. 이게 1번. 2번은 약간 좀 노가다 해봐도 되긴 하는데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쉽게 풀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은 좀 할게. 근데 다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얘부터 좀 해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6번 확평 기출문제 2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둘 다 얘기하자면 1번은 3점짜리고 2번은 4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쉽고요. 2번은 좀 어렵다라는 소리인데 근데 막상 까보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2개는 시험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건널비, 부피 이거 이용하는 거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2번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번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1번도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그 2개는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경현아, 보자. 이제 들어갈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얘네 2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잘 보세요. 일단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숫자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1번에서는 졌다고로 돼 있어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 찾아봐. 날 왜 봐? 날 왜 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걸 여기서 찾으라니까 날 왜 봐? 어? 이 문제를 가져온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뭘 끄떡끄떡거리고 있어. 이거 쉬워요. 저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야. 제일 계산 못하겠다 싶은 거. 제곱. 누구의 제곱? 2023. 얘 동그라미 쳐봐. 괜찮나요? 그러면 저거 계산 못하겠다 싶으니까 저거 좀 없애고 싶지. 근데 저거 함부로 못 없애지. 그럼 적어도 제 문자로 바꿔도 돼? 안 돼? 문자로 바꾸는 것까지는? 되지. 문자로 바꿔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2023을 나는 지금부터 문자로 바꿀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2023을 문자 T로 바꿔볼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럼 2023이 T라고 잡으면 2022와 2024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2022랑 2024는 2023에 관련된 걸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우리 2022는 사실상 여기는 2023에서 얼마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빼주면 되니까 그럼 2023에서 1 빼준 게 2022. 그럼 2024는요. 결국 2023에다가 얼마 더해준 게 우리는 2024예요? 1을 더해준 거니까. 결국 얘네들 다 T로 표현이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022는 그래서 우리는 T-1, 2024는 그래서 T 더하기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바꿔볼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 숫자 꼴배기 싫은 거 3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꼴배기 싫은 거 3개가 다 바뀌었으니까 저걸 그대로 저 식에다가 반영해봐. 그럼 2024가 T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T 더하기 1에다가 2023이었던 T를 그대로 곱해주고 거기에 누구 더해주면 되냐면 1 더해준 게 분모. 분자는 2022니까 그래서 여기는 T-1에다가 저기 2023이죠. 그러니까 2023은 T니까 그래서 여기는 T제곱에다가 2024 여기에 T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야 이거 분자 전개를 가능하겠지만 전개하면 호구죠. 왜? 이거 분자 전개하면 호구인 이유를 보여주자면 분자 전개하면 호구인 게 전개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분모를 이렇게 T를 좀 나눠줘서 얘들 좀 전개를 좀 해보면 얘가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얘가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야. 결국 누구랑 똑같냐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존재해요.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러면 얘네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 자체에서는?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얘네들 지울 수 있지. 그럼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 지워지죠. 나가 너 get out 이렇게 된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에 있었던 저 꼴배기 싫었던 2개가 지워지게 되면서 얘 정리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T-1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뭐야? 2023이었던 T에다가 1 빼준 게 정답이란 소리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023에다가 1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2020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답 끝. 계산 안 해도 돼. 2022가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계산하기 제일 귀찮은 거를 문자로 바꿔놨더니 문자로 또 바뀌는 무언가가 생기게 되면서 식이 조금 더 간단화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식이 좀 간단해지면은 그때부터 특히 문자를 이용해서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든 아니면은 얘네들을 뭐 인수분해를 하든 나중에 인수분해도 배울 거니까 그럼 인수분해를 하든 결국 키워드는 약분이에요. 지워질 건 생긴단 말이지. 그럼 지워. 그럼 식이 좀 간단화가 돼. 간단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돼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게 정답이야. 1번은.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3점짜리예요. 이거 4점짜리 아니야. 3점짜리고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많이 나와요. 스테디셀러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많이 잘 팔려요. 키워드는 이렇게 잡는 거야. 깃발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누구를 없앨 것인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누구를 문자로 잡을 것인가 라는 거를 잡아주세요. 1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2번도 똑같을 텐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번 질문만 하나 해보자. 플래그를 세워봐. 지금 마찬가지야. 얘 플래그 세울 거야. 지금 현재 깃발 꽂을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얘 현재 깃발 꽂을 건데 그럼 깃발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깃발 세울 건데 잘 봐. 잘 봐. 잘 봐라. 2번 잘 나온다.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이거. 꼭 나오는 기출문제죠. 꼭 나오는 학평 기출문제입니다. 많이 잘 나옵니다. 쉬워요. 많이 쉬운. 문자만 잘 세우면 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만 잘 잡아주면 되는 기출문제가 2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 그림 줬지? 당연히 그림을 100% 활용해라, 활용하지 말아라? 활용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귀찮아도 그림은 섬세하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꽤 많을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네 문제에 딱 맞게 그림을 최대한 섬세하게 그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활용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건널비 좁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0인 직육면체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선문의 길이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럼 BG는 잘 보세요. 여기 그림에서 그대로 BG를 표현할게. 그럼 BG는 여기는 요 B랑 여기는 요 G가 있는데 얘네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요 빨간색 선이 BG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잘 볼래요? 그럼 여기 있는 BG는 여기는 요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이 직사각형이 뭐랑 같니? 이 직사각형에 대한 뭐니? 이거 대각선이죠. 여기까지 감 잡혀요? 그림으로? 됐나 여기까지는요? 이걸 우린 대각선이라고 하잖아.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뭐야? 대각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현재 직사각형에 대한 대각선이야. 이게 1번.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각선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죠. 그러니까 CD 그 다음에 GH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DGD가 나오네요. GD가 나오네요. GD. 예.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GD도 또 뭐야? 결국은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얘도 그래서 대각선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사각형에 대한 대각선을 구한 게 GD였고 그럼 DB도 똑같네요. 그럼 DB도 여기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 또 직사각형이 생길 건데 이 직사각형에 대한 또 뭐야 이게? 이게 또 직사각형에 대한 대각선이죠? 봐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직사각형에 대한 대각선이죠? 그쵸? 괜찮아? 그치?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여기도 대각선이야. 그러니까 세 개가 지금 이제 대각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대각선들에 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잡혀요. 그쵸? 그래서 얘네가 결국 대각선에 대한 관계들이니까 그럼 대각선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라는 거야.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우리 직사각형에서의 대각선. 이거 구하는 공식은 되게 뻔하죠. 왜? 우리 이미 알아요. 왜냐면은 얘가 현재 직사각형이면 여기가 직각이에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직각으로 잡아놨을 때 이거 하나만 딱 떼어서 얘기하자면 이게 바로 뭔 삼각형이에요? 지금 이렇게 잡으면 얘가 뭔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고 그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였던 빗변의 길이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대각선이잖아.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빗변의 길이 뭔 정리 이용하면 바로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지.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누구랑 누구는 알아야 되냐면 얘네들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을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길이만 알면 되겠구나. 그럼 얘 길이가 나오겠구나 이거야. 근데 얘네들의 길이를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얘네들을 나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문자로 잡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문자로 잡으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어차피 모든 높이들은 다 똑같이 B일 거니까 여기만 알면 되는데 얘가 또 모르네요. 그래서 여기를 C로 잡아서 보게 되면 여기 길이가 표현이 되겠죠. 같은 이유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끝났네. 왜? 여기 밑변이 A고 여기 있는 얘가 누구냐면 C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얘 길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요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렇게 많이 쓰일 겁니다. 많이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가. 그럼 얘는 결국은 얘 제곱과 얘 제곱 더한 거에 루트 씌우면 되죠? 왜? 얘 제곱과 얘 제곱 더한 게 이거 제곱이니까. 얘 제곱 없애려면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 제곱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얘 제곱과 얘 제곱 더한 거 궁금해요. 이렇게 된 거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우리 저기 첫 번째 있는 bg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똑같네. 그럼 여기도 얘제곱과 얘제곱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b제곱과 c제곱 더해준 게 저기 있는 제 gd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있는 얘 bd db죠. db의 길이의 제곱은 얘제곱과 얘제곱 더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지금 현재 여기 db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건 더하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a제곱과 b제곱과 결국은 c제곱이 각각 몇 개씩 있다라고 잡아주면 되냐면 2개씩 있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다. 즉 이 친구는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그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관계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 여기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나중에 찾고 일단 필요한 게 뭔지부터 확인해서 관계식을 만들라고. 왜냐하면 관계식이 가끔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다 찾아놓고 쓰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찾고 그거에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야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그 유명하다는 그 친구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던 그 친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건 내가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던 그 친구입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외우라 그랬어요. 딱 이번 중간고사까지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번 중간고사 때는 무조건 얘는 하나는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번 중간고사까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뒤로는요 잘 안 나오는 친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이번까지만 딱 외우신다면 얘가 결국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일단 전체 제곱한 거에서 각각 2배에 우리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한 거 뭐 해주면 되냐면 빼면 가운데 거 나오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답을 찾겠다. 오케이? 그럼 나 이제 필요한 게 이거랑 이거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쟤네 둘을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연결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고 그거를 가지고 얘네들을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필요한 걸 찾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찾으러 가. 그럼 얘는 끝났네? 뭐 가지고 찾으면 되냐면 이거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가지고 찾으면 되겠지. 왜? A도 4개씩, B도 4개씩, C도 4개씩 더해준 게 모서리 길이의 합이잖아요. 왜? 직육면체는 같은 모서리가 4개씩 있죠. 똑같은 게. 그게 총 3개씩 있잖아요. 세 세트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거 나오네. 이게 바로 뭐? 모서리의 길이의 합. 그래서 우리는 모서리의 길이 합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얘가 결국은 여기 있는 얘 A도 B도 C도 각각 4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준 게 얘가 현재 모서리의 길이의 합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모서리의 길이의 합 얼마? 그치 얘가 60이니까. 그럼 얘 4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0을 4로 나누니까 얼마? 얘는 15예요. 그래서 여기가 15가 되었고 얘는요. 지금 현재 봐봐. 얘네 면 2개 곱한 거지. 얘네 면 2개 곱한 거지. 얘네 변 2개 곱한 거지. 결국 뭐야? 이거를 잡으면 얘가 현재 이 하나의 면의 넓이가 나오죠. 그 면의 넓이들끼리 뭐 한 거냐면 더한 거야.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건넓이라 그러죠. 건넓이는 내가 보일 수 있는 모든 면들의 넓이들을 다 찾아서 더해주는 게 건넓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이제 건넓이 동그라미 치시고 건넓이가 넓이의 합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 식이 의미하고 있는 게 넓이의 합이니까 결국 얘는 건넓이 가지고 찾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건넓이는요. 같은 모양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요 도형이 앞뒤로 총 2개씩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인 거잖아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 그냥 다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AB도 2개 있고 BC도 2개 있고 CE도 2개 있다는 소리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얘만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얘 앞에 다 나온 거야. 건넓이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건넓이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건넓이 구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는 얘가 2배에 그래서 우리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죠. 각각의 넓이들이 2개씩 있다는 걸 더해준 거니까. 그럼 이렇게 잡아준 게 얘가 현재 얼마냐면 148. 오케이. 너 그냥 148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서 빼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얘가 15예요. 그러니까 15를 2번 곱한 거에서 148을 빼준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면 돼.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저기 주어져 있는 즉 내가 찾아야 됐던 식은
결국 여기 있었던 이제 15를 제곱한 거에서부터 가죠. 그러니까 15 제곱한 거에서 우리는 148을 빼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5 제곱하면 얼마일까요? 225죠? 그래서 우리는 225에서 148을 빼주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빼봐. 정답 얼마? 둘 빼면 얘둘 빼면 100? 아닐 것 같은데? 70 77 나오죠? 그 정답은 77.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정답은 77.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유형들이 되시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난도 문제들은요. 내가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해봐야 돼.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못 풀어도 좋아. 못 풀어도 좋아요. 어차피 그 전략 배우려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들 다음 1번부터 들어갈 건데 못 풀어도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풀 수 있으면 1등급인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요 문제 풀 수 있어서 맞출 수 있으면 1등급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2쪽입니다. 12쪽에 1번 문제가 있을 건데 답은 밑에 있어요. 답은 밑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일단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지금 다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한번 해보세요. 먼저 풀어보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방법은 되게 많아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푸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시간을 되게 길게 줬을 때. 됐니? 여기까지는요. 대부분 보니까 다 열심히 노가다더라고요. 열심히 노가다는데 이거 노가다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노가다도 사실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3분을 준 이유는 이 문제는 3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선. 됐니? 여기까지는요. 실제 시험에서 이건 3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더 많이 쓸 거거든요. 한 문제에 막 5분 들어가는 문제도 있어요. 한두 문제 2차 방정식 가면 있어요. 2차 방정식 나머지 정리 들어갈 때 그런 거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문제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쪼렙이거든요. 이 쪼렙은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빨리 푸는 것도 사실 전략이 있거든. 그 전략이 있으니까 그 전략을 좀 보고 익히라는 겁니다. 이 내가 주는 전략이 정답이 아닐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두 개의 풀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특히 지금은 풀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풀이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더 줄 수 있는 풀이가 과연 뭘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 풀이에 맞게 연습을 하세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연습하면 이 문제는 다 풀려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연습하면 풀리니까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런 고난도 문제는 내가 해시태그 다 달아드릴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해시태그 다 달아드릴 테니까 그게 키워드야. 그것만 확실하게 잡으면 돼. 알겠어? 이 문제는 어떨 때 나오냐? 너네가 선생님과 싸웠을 때 나옵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선생님의 화를 돋구었어. 선생님이 너네한테 열 많이 받았어. 그럼 나와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 내지 않는다는 문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번부터 니네 죽이고 싶으면 낼 거예요. 1번부터 니네 한번 뺨때기 맞아봐라 하고 싶으면 낼 거야.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나와요, 이 문제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솔직히 여기 단어는 낼 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나올 만한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해시태그는요. 전략이에요. 다시 한번 뭐냐면 노가다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고 찾으라는 게 뭔지만 보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한테 알려준 건 이제 뭐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뭐에 대해서 알려줬냐? 문제에서. 밑줄. x의 개수가 1. 그쵸? 맞아요? 그래서 x의 개수를 알려줬고 내가 찾으라는 건 뭐야? 상수항이야. 상수항 동그라미.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식을 싹 다 전개할 필요는 없다야. 다시 한 번 뭐야? 1차 상수만 찾으러 갈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아직 1분 남았어. 아직 1분 남았어. 아직 야 이거 좀 1분 빨리 쳐요. 야 1분 정도 안에 이거 끝내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방법만 보여주고 갈게요. 자 A, B 대문자는 저따구로 대괄호는 저따구로 이거 뭐 꺽쇠는 요따구로 쓴대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A, B의 꺽쇠를 쓰면 우리는 여기 있는 3A-2B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3에 A 대신에 누가 들어올 거냐면 저기 제. 네, 다 주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얘 A가 현재 여기는 얘가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될 거고 거기에서 우리 마이너스 2에 결국 누가 될 거냐면 B는 저기는 제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이 좀 1차적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x제곱에서 2x제곱을 빼게 되면 얘가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3a에서 우리는 2를 더하니까 결국 우리는 3a 더하기 2의 x를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게 되면 더하기 상수가 그래서 우리는 3a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A, B의 꺽쇠는 저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B, C의 꺽쇠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B, C의 꺽쇠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얘가 그래서 3B에서 맞지? 3B에서 우리는 이 C를 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세배한 거에서의 B 그러니까 B가 저기 있었던 제 그래서 우리는 X제곱 3x-2를 계산하면 돼요. 얘는 뭐 식이 좀 정리가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는요? 얘는 좀 식이 좀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얘 좀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우린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게 되면은요 더하기 7이 됩니다. 얘네들에 대한 대괄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대괄호니까 결국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대괄호 치게 되면 대괄호는 결국 대괄호에 따라서 앞에 주어져 있는 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x제곱 더하기 우리는 3a 더하기 2의 x에 우리는 여기 3a 마이너스 2가 있거든요. 그때 얘 몇 배 해주냐면은 그때 얘 2배랑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제 뒤에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 있었던 제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7이거든. 여기에 몇 배냐면 3배를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하세요.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최종적인 답인 거잖아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해봤을 때 우린 여기에서 x의 개수와 상수항을 찾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의 개수는 누구만 건들면 되냐면 얘만 건들면 될 거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상수는 얘만 건들면 되니까 결국 a를 찾는 게 핵심이겠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푸는 방법이 1번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쉬는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이게 방법 1이에요. 그래서 방법 1은 이렇게 푸는 방법입니다.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 첫 번째 풀이는 어쨌든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답 고쳐. 10쪽에 그 2번의 답은요. 77은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만이 77이고 거기 곱하기 2배 해준 게 최종 정답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77 곱하기 2 한 154가 최종 답입니다. 154가 최종 답이고 1번은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 1번을 푸는 두 번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 방법도 보여드리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게 아마 더 시간은 더 줄 거야. 2번. 이 2번 방법이. 그래서 여기 2번 방법을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 두 번째 방법도 같이 한번 보세요. 잘 봐. 우리는 식 대입하는 걸 처음에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식 대입하는 건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게 좋죠. 왜? 정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넣으면 실수가 줄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 A, B라고 주어졌던 이 친구와 B, C라고 주어졌던 이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을 먼저 쓰긴 쓸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B를 그대로 쓰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거 3A에서 2B 뺀 거라고 잡아줄 수 있고 B, C는 3B 마이너스 2C라는 것까지는 여기는 요 꺽쇠 기호에 따라서 저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은 이 꺽쇠 기호를 쓰고 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대괄호를 넣었다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2번 방법은 뭐 할 거냐면 그냥 이걸 그냥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괄호에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를 대괄호를 만들어. 그러니까 앞에 게 그래서 우리는 3A-2B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3B-2C에서 이렇게 대괄호를 만들어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면서 그럼 대괄호 원칙에 따라서 앞에 게 이거지. 3A-2B. 이게 그냥 앞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게 3A-2B니까 여기는 3A-2B에다가 곱하기 몇 배 해주면 되냐면 2배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3A-2B에다가 2배 하시고 여기에 2배 하시고 뒤에 게 저기 있는 얘가 뒤에 거죠? 3B-2C.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3B-2C에다가 얼마 해줘서 더해주면 되냐면 3배해서 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좀 더해서 보게 되면 정리가 되잖아. 얘네들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정리가 되면서 우린 6A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9B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6C가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다 더해주게 되면 따라서 얘가 그래서 6A 그 다음에 우린 더하기 5B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6C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B, C 대신에 문자 대신에 상수 다시 얘기하면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요 여기에 식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식에다가 A, B, C를 집어넣어서 1차랑 상수를 이용해서 스몰 a를 찾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봤을 때 1번이 좀 더 편해 보여요? 2번이 조금 더 편해 보여요? 얘가 좀 더 편해 보이긴 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골라서 쓰면 돼요. 답은 똑같이 풀게 되면 밑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41이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똑같이 41이 나와요. 하나만 보여줄까? 1번으로 보여줄까? 2번으로 보여줄까? 난 얘로 보여드릴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답장 내렸어요. 왜 빨리 하는 거 보여주는 게 최고 아니야? 길게 하는 거보다? 짧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는 6에 결국 A죠. 그러니까 저기는 A 대신에 우리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를 그 다음에 우린 저기 5배 한 거에 B죠. 그러니까 B가 그럼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그 다음에 C 대신에 6배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의 C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잘 봐. 어차피 얘네 정리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개수랑 상수항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에서 X 붙어있는 애들끼리만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만 가지고 와서 X의 개수라는 걸 인정을 하고 풀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의 개수 찾을 거냐면 X의 개수를 찾을 거고 그 X의 개수는 6과 A를 곱해서 만들어낸 저기 있는 6A와 5랑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5 그쵸? 만들어낸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18까지 했을 때 그때 얘가 현재 얼마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냐면 얘가 1입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1입니다를 보여주면 되니까 얘네들을 더한 걸 넘어가게 되면 그럼 난 여기는 6A가 그래서 23 더하기 1을 한 24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나오는 거야. A가 그래서 얼마가 돼? 6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치? A가 그래서 4가 돼. 그럼 A가 4야. 오케이. 그럼 상수 찾으면 끝나네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상수항이니까. 그럼 상수항은 여기 있는 요거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이거 가지고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상수항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상수항 자체는요. 6과 A를 곱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5랑 1을 곱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만들어낸 거 얘네 셋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인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 더해주게 되면은 따라서 우린 6A 더하기 결국 17이죠. 근데 여기 4 집어넣으면 얘가 24잖아요. 6, 4, 24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24 더하기 17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 41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때? 이게 4점짜리야.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거의 특징은 귀찮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특히 이 단어는 그게 심해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귀찮은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귀찮은 건 오히려 플래그만 잘 세우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깃발만 잘 세워서 가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좀 할만했던 문제고 2번 한번 해보실래요? 2번 3분 드릴게요. 2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2번.
자, 처음 본 문제인데요. 맞아요. 처음 본 문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일걸? 1등급 문제인가, 거기에? 1등급 문제, 연습 문제 프린트 드린 거 있을 텐데, 거기에 1등급 문제인가, 거기에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 있는 문제고요. 스테디셀러긴 합니다. 잘 나와요. 특히 광성고가요. 광성고 선인고가 이거 잘 내요. 생각보다. 알고 넘어가라잉. 알고 넘어가시면 되게 좋은 문제인데요. 봐봐. 이 문제의 해시태그는 딱 하나로 정의해드리죠. 차수줄이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차수줄이기입니다. 차수줄이는 노가다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다른 학원에서 했던 아이들의 전반적인 풀이를 보여드리죠. 다른 학원 애들 똑같이 풀어보라고 했을 때 걔네들의 80%가 실제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풀려다가 하나 보고 짜증나서 안 했을 겁니다. 한 차수를 보고 너무 짜증나서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너네 배운 건 있어. 들은 건 있단 말이지. 들은 거 있어서 여기 X값 줬잖아. 그럼 여기다가 넣고 싶어 안 넣고 싶어 일반적으로. X 줬으니까 넣고 싶어 안 넣고 싶어. 넣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넣었더니 몇 제곱하래 쟤? 이제 여기서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제 여기서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왜? 나도 저거 5제곱하라 하면은요 못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귀찮아서요. 하라면 하겠지만 귀찮아서 못해요. 그럼 나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래? 그럼 얘가 5제곱이 힘든 이유는 누가 있어서 5제곱이 힘든 거예요? 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래? 숫자만 있었어. 만약에 1의 제곱, 1의 5제곱, 2의 5제곱, 3의 5제곱, 4의 5제곱 이런 거야. 그런 건 좀 계산이 수월해요? 안 수월해요? 숫자만 있는 건 수월하지. 그치? 그러면은 어떤 5제곱을 할 때 되게 불편하냐면 이런 거. A 더하기 B의 5제곱을 하세요. B 더하기 C의 5제곱을 하세요. 뭐 1 플러스 루트 2의 5제곱을 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힘들죠. 즉 단항식일 때는 계산이 수월한데 다항식일 때는 식이 좀 불편하네요. 딱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지 않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단항식일 때는 식이 좀 편했는데 다항식일 때는 똑같은 계산도 불편하다 이거거든. 그러면은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그럼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불편했다라는 걸 다항식으로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금 여기서 가져야 돼. 그럼 다항식이 누구 때문에 다항식인데? 라고 한다면 이거 루트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꼴보기 싫은 건 루트잖아요. 그치? 루트만 없어져도 세상이 평화롭단 말이지. 그럼 루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넘겨. 그래서 루트를 없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수줄이기의 키워드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있는 쟤를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식을 좀 다시 정리해서 보는 건데 어떻게 식을 좀 정리하는 게 키워드냐면 오른쪽에는 루트만 남기세요. 왜? 루트만 있는 거는 제곱하면 루트는 사라질 수 있어요. 루트랑 숫자가 같이 붙었을 때 제곱하면은 안 사라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루트만 있으면 사라질 수 있어. 그것도 루트 한 개만 있을 땐 사라질 수 있어. 그게 지금 여기 내용이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라. 잘 봐라.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이거 틀리면은 억울하겠죠? 나 이거 봤는데 하고 틀리면 억울해요. 그거만큼 제일 억울한 거 없어요. 확실하게 보고 이해하세요. 여긴 이해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실하게 보고 그냥 이해하고 끝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확실하게 보고 이해하고 끝내. 자, 그러니까 여기선 마이너스 1이 꼴보기 싫었던 거야. 얘만 넘기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볼까?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 얘가 루트 3이었으니까 그럼 저기 있는 루트를 지워주면 되겠네. 이게 지금 여기 마지막이에요. 그럼 저기 있는 제 루트 지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네. 얘 뭐 해주면 돼? 얘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루트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얘 제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 제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면 제곱하면 x 더하기 1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그리고 여기 있는 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서 3이 된다.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얘가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x제곱 더하기 2x가 나와요. 쟤 넘어가면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끝.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 좀 잡아봐. 이랬더니 좀 보여야 돼. 누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식을 잘 봤을 때 식을 잘 보세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그대로 써볼게. 야 그러면 얘가 x 5제곱 더하기 2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먹은 애가 지금 여기에 딱 부분에 껴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애가 여기 있어요. 누구? 이거요. 왜? 얘 x세제곱만 묶으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얘 x제곱 묶어봐. 그럼 얘가 x제곱 더하기 2x잖아. 똑같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부분 인수분해 해보니까 겹치게 되는 애가 생겨요. 그럼 뭐야? 우리한테 제일 꼴보기 싫었던 5차, 4차가 3차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차수 줄이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식이 만들어지는 걸 찾아서 차수 줄이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아직 나머지들은 뭐 정리 못하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잡았을 때 끝났네. 얘가 얼마니까? x제곱 더하기 2x라고 했으니까 쟤가 얼마야? 얘가 2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x세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5차, 4차가 3차로 줄였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줄이는 과정이 여기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가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2x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3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이죠. 거기에 우린 더하기 5x 더하기 6 이렇게 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그래서 5x세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입니다. 야 근데 3차는 2차로 줄여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겠죠. 왜? 얘가 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냐면 x제곱에 대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2x만 넘어가면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야. 다시 하면 여기 있었던 이 x세제곱은 결국 우린 여기 있는 x에다가 x제곱 곱하면 되니까 x제곱이 저기 있었던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에다가 저기 있는 제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를 곱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 있는 얘가 나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차수가 또 줄여지는 거예요. 2차로. 지금 이제 3차가 2차로 줄었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니까 이걸 저기 있는 5랑 곱하면 되겠네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0x제곱에 결국 우리는 더하기 그래서 10x에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4x제곱에 더하기 5x에 더하기 6이지. 다항식 정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차식으로 줄였어요. 지금 이제 5차가 2차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5차가 2차가 되었고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항을 좀 줄일 수 있게 되니까 줄여보시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4x제곱에 우리는 쟤네들 더하면 더하기 그래서 몇 x가 되냐면 15x가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6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x제곱 또 줄일 수 있지. 1차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제곱 또 줄이게 되면 x제곱이 넌 이번에 누구냐? 쟤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Who are you? I am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또 집어넣어. 그러면은 결국 5차가 1차로 줄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저기에 들어오게 되니까 계산하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둘을 곱하면 얘가 그래서 28x에 또 우리는 마이너스 28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또 15x를 더하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6 해주면 돼. 끝났는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왜? 둘을 더한 거 x에다가 얘네들 더한 거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는 쟤네들 더한 거 결국 우리는 여기는 43x에다가 결국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22가 됩니다. 이제 x는 집어넣을 수 있죠. 그치? 왜? 문제에서 x가 뭐라 그랬어요? 루트 3 마이너스 1. 이제 여기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계산 수월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계산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저기에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 그대로 집어넣어서 결국은 루트랑 곱하면 이렇게 루트밖에 붙을 거니까 43 루트 3에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65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지. 왜?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43 거기에서 21을 또 빼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5가 되겠죠? 괜찮나요? 맞지? 여기까지 계산 잘 된 것 같은데? 됐지? 여기까지는. 그때 얘가 문제에서 준 것처럼 a 루트 3 더하기 b야. 다시 얘기하면은 얘 a, b는 이제 나왔죠. a가 누구고 b가 뭐예요? 그러니까 a가 누구고 b가 뭐예요? 그렇지. a가 43이고 b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65니까 2를 빼랬잖아. 그럼 2를 빼준 게 정답이잖아. 그래서 43에서 65를 결국 더해준 게 정답이 돼요. 그럼 43 더하기 65를 해볼래?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얘도 더하면 108이지? 그래서 정답 108이에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08이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다 왔네. 결국 뭐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차수 줄이는 건데 차수 줄이는 관계식이 분명히 여기는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식 2차 방정식이 돼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는 2차 차수 높은 거랑 차수 낮은 거를 이용해서 몇 차가 될 때까지 줄이면 되냐면 1차가 될 때까지를 어떻게든 줄이세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1차가 될 때까지 줄이면 1차에서는 대입하는 게 수월하니까 1차에서 대입하면 돼. 그 전까지 그냥 식만 줄이면 되는 거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2차에서 더 이상 안 줄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대입하세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2차에서 안 줄어요. 그럼 거기서 대입하세요. 상관은 없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2차에서 줄이지 못하면은 2차에서 줄이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풀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또 풀어요. 2단원 가면 또 나와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단원 가면 또 나오니까 복소수 갈 때 또 나오니까 이 전략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정리하시고요. 다 됐으면은 우리는 이제 항등식 들어가겠습니다. 항등식 들어갈게요. 16쪽이에요. 16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1단원이 끝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중단원 하나가 끝났어요. 다사다난했던 중단원 하나가 끝났고 우리는 두 번째 중단원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왜? 왜 갔다 와? 왜? 뭐가? 왜? 뭐 있어? 아까 거 띄워줘? 괜찮죠? 자, 항등식 가겠습니다. 항등식! 나머지 정리 풀려면 얘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무조건. 나머지 정리를 풀려면 얘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친구.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 정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얘네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빈칸 좀 채워봅시다. 자, 항등식은요. 결국 이런 애들이죠. 결국 주어진 등식에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결국 뭐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생겨먹었다, 다르게 생겨먹었다? 왼쪽과 오른쪽이 항등식이야. 그럼 얘네 둘이 살고 같다, 다르다? 얘네들 생겨먹은 게 똑같다, 다르다? 같다. 완벽하게 똑같이 생겨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등식 성질은 여기 두 가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즉 여기 왼쪽에 있는 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랑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얘가 항등식이야. 그럼 항등식이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생겨먹은 게 똑같아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고요? 같아야 되니까 각각은 다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워보자. 그래서 얘가 그래서 A랑 B랑 C는 0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0만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저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그럼 얘가 현재 항등식이야. 그럼 항등식이니까 각각의 차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차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들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A랑 A 프라임이 그래서 뭐 하는 거고 그래서 A랑 A 프라임이 뭐 하고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같고 그 다음에 B랑 B 프라임이 또 뭐 하고 그치? 얘네 둘이 같고 C랑 C 프라임이 또 뭐 하다라는 거 잡아주면 돼요? 그치? 얘들이 같다. 이렇게 세 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집중하고 봐라. 자, 이거 마지막 개념 정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 마지막이라고. 이제 나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요. 여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마지막이야. 지금 현재 여기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요 정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결국은 똑같습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항등식의 성질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국 포인트는요. 이정계수법. 즉 다시 뭐냐면 개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차수, 각 문자에 해당하는 개수를 확인하는 게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기 두 가지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얘네들을 가지고 보는데 결국 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답은 나온다는 소리야. 일반적으로 개수비교법을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을 앞으로는 많이 쓸 테니까 당연히 개수비교법을 많이 기억을 하겠지. 근데 1학년은요. 수치대입법 쓸 때 편한 게 꽤 있어요. 나머지 정리가 거기에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정리는 수치대입법을 써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처럼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구별만 해서 어떨 때 뭘 쓰는 게 편합니까? 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아마 여기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좀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A부터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A, 개수 비교법이죠. 그럼 개수의 비교법은요, 진짜 뭐냐면 말 그대로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각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다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면 되냐면 둘이 똑같습니다. 둘이 완벽하게 도플갱어입니다. 라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결국 여기 핑크는 뭐의 개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결국 양변에 있는 뭐의 개수를 비교한다? 야, 뭐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인데 그 문자도 모든 문자 아니면 동일한 문자 똑같은 문자 둘 중에 뭐야? 같은 문자 즉 똑같은 문자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은 똑같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문자의 개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문자의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고 수치 대입법은요. 약간 식이 주어져 있는데 문자에 아무런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진짜 일정한 숫자를 넣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빈칸은 일정한 수 대입이거든요. 저희가 일정한 숫자를 대입해서 그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숫자는 어떨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요. 일반적으로는 결국은 어떨 때 많이 쓰냐 그게 바로 여기 밑에 거. 그럼 수치 대입법은 언제 쓸 때 편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거예요. 일정한 수를 그래서 넣어봤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실제로 일정한 수를 대입을 해봤을 때 그 일정한 수를 넣어봤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냐면 문자 하나 빼고는 숫자가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자 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0이 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수를 넣어봤는데 어떤 특정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문자가 있을 건데 그 특정한 한 문자를 제외한 결국은 나머지 문자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나머지 문자가 다 사라질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뺏는다 이번엔. 그래서 여기에 특정한 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사라질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자가 다 사라질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우리는 수치대입법 쓰는 게 되게 편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럴 때 수치대입법 쓰는 게 좀 많이 편하다. 여기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수치대입법은 딱 이럴 경우에만 많이 쓰고요. 개수비교법은 그러지 않을 때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숫자 아무거나 딱 넣어봤더니 갑자기 한 문자 빼고 다 사라져. A, B, C 셋 중에 하나 빼고 다 사라져. 그럴 땐 수치대입법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가 다 사라지면 수치대입법을 쓰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럼 항등식은 이게 다거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문제가 두 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문제 빠르게 보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두 개가 잘 나오는데 그 두 개만 보고 일단은 문제 풀 시간 좀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빈출 유형 1번이라고 돼 있는 이 문제인데 이 친구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얘가 결국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표현 하나 잡아야 돼. 저기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항등식이라는 표현이야. 밑줄. 그래서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다시 하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결국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결론적으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같은 건데 잘 봐라. 잘 봐라. 얘는요. 개수비교법을 써서 풀어도 답은 나오지. 얘 정리하는 거 쉬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정리해가지고 숫자 정리해서 우리는 뭐 개수 이렇게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오른쪽이랑 비교해봐서 답을 내도 답은 나올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오히려 얘는요. x에 일정한 숫자를 넣었더니 한 문자를 지울 수 있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그러면 이럴 때 문자 하나 남기고 나머지 다 죽일 수 있지. 그쵸? 그 문자 하나 남기고 나머지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쓰기 편한 게 뭐냐면 이럴 때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방법은 수치대입법으로 풀겠습니다.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개수비교법으로 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수치대입법으로 풀고 싶다. 야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으면 우리는 b만 남기고 나머지 a는 죽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지만 더 편한 거 하나 있잖아. 누구? 얘 죽이려면 0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x에 0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얘는 날라갔고 얘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 제곱이면 1이지. 그러니까 1이랑 b를 곱해서 나오게 된 결국 여기 왼쪽 건 b가 나와.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날라갔지. 누구 남냐면 2 남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b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히려 문자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a만 찾으면 되니까 a 찾으려면 얘 b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b 죽일 수 있는 문자 하나 있네. 문자값 누구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x 대신에 1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1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그래서 a에 1 곱하기 3이니까 3이지. 그럼 이렇게 곱해준 게 여기 1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2 더하기 2 이거 해주면 되겠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이거 더해봐. 얘 얼마야? 그러니까 얘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우린 여기는 3a가 3이죠. 고로 a가 나오긴 하네요. a가 얼마? 그러니까 a가 얼마? a가 1이에요. 그럼 어차피 우리 얘네들을 곱한 게 정답 아니야? 그럼 1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 하니까 정답은 얼마? 정답은 2.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게 수치대입법.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수치대입법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문자 하나, 문자의 값 숫자 하나만 딱 넣어놨더니 다 사라지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수치대입법 쓰는 게 편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0과 1 하나만 해가지고 문자,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들 다 확인한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럴 땐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편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개수비교법을 써도 이건 답은 나와.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을 쓰는 방법도 보여는 주자면 개수비교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개수비교법을 쓰는 방법은 그냥 뭐냐? 왼쪽 거 전개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보아하니까 왼쪽 거 전개가 필요해 보여? 안 필요해 보여? 왼쪽 거 전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어차피 오른쪽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해야 되겠지? 전개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X를 잘 보면은 여기 왼쪽 거는 여기 AX를 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X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것. 즉 얘가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우리는 2AX랑 여기서는 B 주기 전에 안에 것 전체 제곱부터 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먼저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해서 이렇게 싹싹싹 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A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에 결국 우리는 X제곱에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BX 더하기 B가 됩니다. 즉 X제곱과 X끼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니까 그럼 지들끼리는 다시 한 번 더 묶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A 더하기 B의 X제곱에 2A 마이너스 2B죠. 그래서 우리는 2A 마이너스 2B의 X 그 다음에 우리는 상수가 B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식을 정리한 게 저기 오른쪽에 있었던 제 그러니까 우린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와 같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B 나오네. B 얼마야? 얘가 얼마니? 얘가 얼마예요? 얘가 2죠? 왜? 상수 얘랑 똑같은 거 보여주면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2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에다가 B 대신에 2 집어넣으면 A를 더해서 3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 나오지 않아요? A가 얼마야? 그러니까 A가 얼마요? 그치? 얘가 2면 A가 1이지. 그래서 A가 1이라는 거를 가지고 결국 얘네들 찾아가지고 둘을 곱해도 답은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 곱하기 1에도 답은 나오니까 둘을 곱하면 되겠지.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2 곱하기 1 하면 정답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 똑같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사실 얘는 조금 보면은 얘네들은요. 약간 좀 별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치? 얘는 좀 그래. 얘는 약간 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를 좀 늘려서 식을 좀 이렇게 길게 잡아서 만약에 내가 2차식을 한 3개,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식 정리하는 과정이 좀 헷갈리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뭐 하는 게 좋냐면 그럴 땐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케이스들이 있을 거야. 그 케이스들을 잘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되게 잘 나오는 2번 문제. 별표 좀 많이 좀 차나? 빈출 2번. 얘 하나 보고 문제 풀 시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 잘 나와요. 2번 되게 잘 나오는데 이 친구 한번 같이 한번 보죠. 별표 좀 찾아봐. 얘 진짜 잘 나와요. 갔다 와 빨리. 자, 얘 잘 나와요. 얘 진짜 잘 나오니까 얘 좀 잘 챙겨보고 가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학교에서 대부분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진짜 잘 냅니다. 뭐로? 서술형으로. 서술형으로 생각보다 잘 내요. 서술형으로 생각보다 잘 내는 주제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 물어볼게 먼저 너네한테. 하나 먼저 물어볼 테니까 그거 먼저 대답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하나 먼저 물어볼 테니까 그거 먼저 대답을 해봐. 내 질문은 이건데 의외로 대답하기 수월할 수 있어요. 재정리하면 이거라 그랬지. 얘가 어차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항등식이죠. 괜찮나요?
항등식이면 얘 전개하면 이거야. 물론 얘 전개해도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질문이 이거야. 나 이거 전개해서 풀겠다. 손 들어봐. 기억 안 나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기억 안 나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세제곱이니까 전개해보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 근데 만약에 내가 학교 시험에 실제로 나온 거야. 이거 인일여고 기출문제인데 만약에 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더하기 뭐 2x 마이너스 1의 8제곱이라면 이렇게 준다면 이거 전개 못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 실제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전개 못하지. 그럼 이거 전개해서 푸는 건 아니란 소리야.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전개해서 푸는 건 아니란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같은 게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그때 여기에서 얘는 밑줄 칠 건 이거예요. 저 식이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다시 하면 얘가 현재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항등식이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럼 얘가 현재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야 그러면은 다시 x에 대한 항등식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자고.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소리는 x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즉 아무 숫자를 때려 넣어도 똑같은 거 나온다는 소리야 안 나온다는 소리야?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다시 한번 뭐야? 대입이 키워드예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거의 또 다른 말은 문자 x에 아무 숫자를 넣어도 돼. 아무거나 넣어도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아무거나 넣어도 등호는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끝! 다 나왔어. 왜? 그럼 오히려 원하는 건 A2, A4, A6만 원해요. 다시 얘기하면 X 앞에 붙어 있는 게 뭐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앞에 숫자가 안 붙었으면 좋겠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제일 만만한 친구 누구 있어요? 이 친구를 만나면 항상 나밖에 안 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곱해도. 그게 누구지? 0은 다 사라지고요. 사라지는 친구 말고 자기만 갖고 오는 친구 1이 있지. 그럼 뭐야? 1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거 아직 초면이시죠? 내가 이거 개념 때는 진짜 짤막하게 보여주고 넘어갔을 문제인데 이거 간단하게 보고 가자면 제 왼쪽 거 세제곱 전개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일 텐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는 거를 전개하면 오른쪽에 있는 쟤네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a1에 x의 6제곱 더하기 a2에 x의 5제곱 a3에 x의 4제곱 a4에 x의 3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a5에 x제곱 a6에 x 그 다음에 A7이 나와요. 요호! 그럼 여기에서 나는 A1부터 A7만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X에는 아무것도 뭔가 안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내용 아니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X가 그냥 곱게 사라졌으면 좋겠죠. 그럼 X를 곱게 사라지게 합시다. X에다 누구 집어넣으면 얘는 다 곱게 사라집니까? 0? 0 집어넣으면 얘는 다 죽는데? 0 적으면 안 돼요. 1. 끝이 여기까지는요. A1부터 A7까지 다 살려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까?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 1, 1이니까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1에서 2 빼고 1을 뺀 거의 세제곱이죠. 얘가 오른쪽 거 1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얘가 A1과 A2와 A3과 A4와 결국 A5, A6 그 다음에 A7 이렇게가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7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1 집어넣으면 저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1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거. 됐나요? 그럼 같은 원리로 또 A1부터 A7만 날리고 숫자는 다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누구도 있어요? 1 말고 하나 더 있잖아. 누구? 마이너스 1.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부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개수 다 살려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개수를 다 살려놔. 그러니까 우린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일 제곱이니까 1. 거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더하기 2. 그래서 우린 여기 1 빼준 거에 세제곱이 되거든. 그럼 얘가 짝수 제곱일 때는 플러스로 남아있을 거고 홀수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 그 다음에 더하기 A5 마이너스 A6 더하기 A7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A1부터 A7에 대한 관계식 두 개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는 얘네 연립하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거 찾을 때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더 쉬운데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다 보여야 돼요.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럼 얘네 연립해주면 되는데 그럼 연립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거 찾도록 연립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A2, A4, A6만 찾고 싶은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2, A4, A6 즉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봐. A2는 이거지. 그쵸? 자 봐. 이거와 A4 이거죠. A6 이겁니다. 나는 살리고 싶은 건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 아니면 부호가 똑같은 애. 반대가 되는 애만 살리고 싶어요. 그럼 부호가 같은 애를 다 죽여버리고 싶지. 그럼 부호가 같은 애를 죽이려면 얘네들 더하면 되겠냐 빼면 되겠니? 빼면 날라가죠. 끝! 다 나온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계산하는 거야. 됐니? 부호가 같은 거 지우고 부호가 다른 것만 살리고 싶으니까 빼.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찾으면 돼요. 만약에 부호 같은 거 살리고 싶었으면 둘을 더하면 될까요? 빼면 될까요? 그땐 더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부호가 같은 걸 원해. 그럼 그땐 더하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부호가 다른 걸 원해. 그땐 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다른 걸 원했으니까 빼. 그럼 빼면 얘네 둘만 남아. 근데 얘네들은 더하기가 되니까 몇 개씩 생겨?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몇 개씩 생겨요? 얘네 더하면. 두 개씩 생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배 A. 결국 우리는 A2, A4, A6이 돼요. 끝. 그러면 얘네들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왼쪽에 있는 건 여기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에서 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8을 빼면 되겠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얘가 왼쪽 게 마이너스 얼마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 왼쪽 게 마이너스 16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두 배 A, A2, A4, A6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얘 나오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어야 돼? 마이너스 8. 따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8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항등식의 진짜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등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표 주자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야. 이 문제 전개해서 풀지 않는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요일날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 거 확실하게 복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 항등식. 알겠지? 모르는 거 클리닉 때 제발 질문 좀 하고 가세요. 모르는 거.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